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은 서점 마스터 북텐더 노명입니다. 네, 니은 서점 정선호 북텐더입니다. 니은 서점 이동근 북텐더입니다. 네, 니은 서점 구보라 북텐더입니다. 한 달이 또 이렇게 쉽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 비가 최근에 엄청 내렸잖아요. 그래서 피해 본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비가 진짜 그치긴 할까 너무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젠 또 비가 그치고 나니까 또 날이 쨍쨍해져서 또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제는 진짜 여름이 폭우 아니면 폭염이구나 해가지고 진짜 요새 좀 쉽지 않은 마음의 우중충함을 갖고 있습니다. 선호 씨가 더운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더위를 엄청 타요. 겨울에도 선풍기. 항상 맞아요. 선풍기 들고 다니는. 손선풍기는 제 영혼의 단짝입니다. 넣어주세요. CG 같은 거. 안 넣어주실 것 같은데. 동근 씨는 또 이번 촬영을 위해서 머리도 새로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매번 머리는 항상 촬영할 때마다 머리하고 오세요. 네. 산수, 그건 단골. 그건 아닌데 네. 했죠? 어쩌다 보니 우연히 머리 언제 깎았어요? 머리를 이틀 전에 이틀 전에는 오늘을 위해서 깎은 거라고 볼 수밖에 왜냐면 하루 없는데. 정도 시간 딱 지나고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번에도 한 달 동안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 이번에는 네. 한 달은 아니고 그래요? 이번엔 근데 이번에 저번에 약간 국방색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네네. 이번- 경계선이구나. 손! 네. 전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치. 야. 이제 간파하시다니. 그쵸. 전 다 알고 있었어요. 깊은 뜻을 그 알리는. 지난달에 선호 씨가 만든 단어 있잖아요. 이렇게 책과 북패션. 옷을 그치 북패션 네. 경계선 네. 추수밭. 네,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띄워주시길. 선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경계선이 할 얘기가 많아요. 책입니다. 보라 씨는 네. 요즘에 또 네.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바쁘신가요? 그냥 뭔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또 활동이 또 이어지고 그래서 9월에는 막 팟캐스트 강의도 하게 되고요. 강의. 네. 그냥 의뢰가 또 와서 이야. 팟캐스트 만드는 법에 네네. 대해서.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있죠. 팟캐스트 왕이시군요.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뭐 매거진 그때 한 번 얘기 드렸는데 아직 안 나와서 텀블벅 펀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에 어떤 분이 질문 저 남겨주셨어요. 봤어요. 네, 매거진 언제 기대되더라고요. 나오냐고. 그게 6월 영상이었는데 네. 네. 만들면 바로 니은 계정에도 니은 서점에도 입고 할 테니까요. 제 마음. 이씨라는 네. 독촉 뭐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이번 여름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 장마도 되게 길었고 장마라기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후 변동이라고 맞아요. 표현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이야기가 기후. 나올 정도로 정말 그것도 힘들었고 게다가 또 코로나가 또 심상치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전국에 있는 독립서점들이 쉽지 않은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소상공인들이 그런 것처럼 뭐 저희도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기쁨 이런 것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맞아요. 들려오고 있어서 근데 진짜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책을 살 때 제일 큰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일단 책은 언젠가 읽을 거다. 그리고 뭔가 사는 것만으로도 내 지식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뭐 과하게 사도 좀 지나치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 때마다 되게 감사한 게 출판사나 저자나 역자 노고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렇게 저렴하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만약에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누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창작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좀 가치 있는 책을 출판하려고 할까 되게 의문이 들어요.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렇죠. 맞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상업성 위주로 어떤 책을 출판할 것인가를 출판사 입장에서도 팔릴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새로운 작가가 책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검증된 사람. 알려진 사람들이 책을 내려고 하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책, 아직 책을 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작가들은 계약을 안 하려고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하는 데도 많은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우리 그 니은 서점 책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실 때는 시중에 책이 나와 있을 텐데 그렇겠네요. 책 그 우리 만드는 과정들 여러분들 곁에서 보시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책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까다로워. 지난한 과정이구나. 맞아요. 편집자랑 끊임없이 상의하고 피드백 보고 가고 그런 것들 보셨죠? 그럼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 노동이 많이 필요해야 된다는 걸 느꼈고 더더욱 이 도서 전과제는 폐지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사소하게는 교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진을 여기에다 넣을 건가 말 건가, 뭐 뺄 건가, 뭐 넣을 건가, 뭐 일러스트를 넣을 건가, 뭐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편지를 넣을 건가, 아니면 그냥 글을 넣을 건가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단계들을 거치더라고요. 보라님은 책을 내보셨잖아요. 아, 네, 내긴 했는데 이번에 매거진 준비하면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출판사가 아니고 그냥 독립 매거진이니까 네, 디자이너 섭외, 일러스트 섭외, 배치하는 것까지 지금 네, 하고 있어서 네, 그게 뭐 편집해 주세요. 힘들다는 걸 알고 있고. 원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편집 절대 맞아요. 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편집해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주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저는 명예부 권력에 관한 사색이라는 책을 추천했고요. 저는 가늘게 길게 애틋하게 라는 책을 추천했고요. 저는 슬픈 경계선이라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서점이 된다를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 하나. 참 흰색. 요즘 책 디자인 경향으로 좀 드문 경우, 맞아요. 표지가 이렇게 하얀 경우가 좀 네, 흔치 않은데 요새는 오늘 천연색. 네, 오늘 또 희한하게 다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 디자인이 강렬하지 않은 되게 절제된 디자인 그렇게 서점이 된다는 네. 절제됐죠. 네. 사장님이 비하면 네. 사장님 함께 그런 표지에 있는 네네. 저분은 그 사장. 그 사장님이신가요? 네네. 이게 어떤 서점? 교수님 표정이죠. 네. 저도 궁금증. 그림을 그리는 그림 책방. 네. 아무튼 어느 서점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저부터. 네. 그 니은 서점과 많이 멀진 않은데요. 명지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증산역. 증산에서 네, 명지대 정말 명지대학교 앞에 있는데요. 네, 거기 있는 그림 전문 책방이고요. 그림책도 있고, 근데 그림책이란 게 꼭 동화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만화책, 애니메이션, 뭐 그래픽책 이런 등등이 많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원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가요? 아, 네, 디자인을 전공했고 아. 그 회사에서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도 하고, 네. 그러면은 가면은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시나요? 네, 초상화를 그려주십니다. 네네. 근데 뭐 돈을 받고 이제 초상화 그리긴 하는데 또 네. 보라님도 가보신 거예요? 이 서점? 네, 그렇죠. 저는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책방입니다. 보라님의 초상화도 그럼 그리셨나요? 아, 그쵸. 겨울에 여기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찾아보면서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네. 그렇게 서점이 된다. 간단하게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방 일부에서는 책방을 열기 전까지 그런 부동산 알아보는 그 교수님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 어떤 몫에 이렇게 괜찮은 데를 구할지가 제일 힘들잖아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지하를 보러 갔는데 정말 곰팡이가 가득한데, 그러니까 서점 한다고 했는데도 부동산 중개인이 그런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곰팡이찜이야. 네, 청소하면 깨끗해진다. 그냥 선풍기 돌리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재밌게 적혀있지만 웃을 수만 없고. 그쵸. 책이 되게 습기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도 책방에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라는 눈빛을 사장으로서 보내면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가는 황급히. 그래서 쳐다보면 안 되나? 그런 깨달음이.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다 느끼는 거죠. 안 쳐다보잖아요. 일부러 쿨한 척. 그래서 일부러 들어올 것 같으면 막
모니터 보고. 응. 저희도 이게 그 책방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 통창이어서 아.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서 어. 네, 그런 에피소드들을 책방을 경험하지 않은 그냥 손님 입장에서도 아 이렇구나 하면서 그림체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예를 들어 꿈에서도 책의 재고를 세고 있다거나 책방 사장으로서 교수님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꿈에서도 자꾸 뭐 책방 생각나요? 아니 제가 꾼 꿈 중에서 책방 관련된 꿈은 하나는 뭐였었냐고 하면 책을 파는 꿈을 와. 꾼 적이 한 번 있고요. 강렬한 의지.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 그 꿈은 깨어나고 정말 행복했어요. 많이 뭐였냐면 팔렸나요? 아니 많이 팔린 정도가 아니라 많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서점을 2배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모여서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다 책상을 이렇게 놓고 아니야 책꽂이는 여기다 놓는 게 좋겠어요. 막 우리끼리 회의를 하는 장면을 꿈에서 꿨어요. 너무 근데 구체적이다. 꿈에서 깨고 나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꿈은 이루어지리라. 경영자 꿈. 그리고 뭐 서점 손님이 이 책 내용 물어보면 모를 때 그냥 웃어 넘기는. 맞아요. 서점 주인이라고 여기 있는 모든 책을 다 그쵸? 읽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은 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이 책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읽어봤으면은 읽어봤다. 못 읽었다. 못 읽어서 저도 그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는 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죠. 네. 동근님은? 저도 약간 연기하면 약간 티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그래서 네. 맞아. 최대한 제가 아는 책으로 좋아하는 책을 좀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맞아요. 이 별별 그림 사장님이 니은 서점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연속으로 한 4권 어떠냐고 물었는데 제가 다 안 읽어봤다고 보라님이 있을 때. 그랬던 그런 그쵸.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저도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서점의 원칙은 우리가 북텐더들이 읽었으면 읽었는데 정말 좋아요라고 얘기하던가 안 읽었으면 안 읽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서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책 안 읽어봤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저러고도 책을 팔아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얕아 보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본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정직이 제일 좋은 정책이죠, 사실은. 연기하다 보면 거짓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선가 들통이 나게 되죠. 들통이 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아직 안 읽어봤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관심은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든가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지 맞아요. 않을까. 지금 너무 좋은 게 이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책방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매우 이 책이 매우 뿌듯해 보이시고 오늘의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책이 갖고 있는 매력이죠. 그렇죠. 또 책방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 사람들이 책방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니은 서점도 그렇고 다른 책방에 온라인 주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조금 마음을 보태면 이 시기가 지나고 책방들이 막 사라질까봐 좀 걱정이어가지고 걱정이죠. 그래서 애정을 담은 책 가져왔습니다. 좀 이 세 권과 읽을 때 머리 아플 때 이제 이 책. 네.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네. 선호 씨 얘기로. 저는 이제 제가 좀 귀가 얇은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좋아하는 분들이 책을 추천하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장바구니에 넣는 스타일인데 이것도 제가 4월달이었나요? 청관용 기자님 책을 추천했던 것 같은데 청관용 기자님 페이스북에 내 동료 기자가 또 이런 책을 썼다. 내가 그런 사심 없이 조금 추천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맥락 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서 또 샀죠. 그 기자분들이 모여서 대담을 하신 건가요? 이제 그 변진경 시사인 기자가 이제 김명희님, 임승관님이라고 이제 뭐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현장에서 방역 전선을 뛰고 계시는 분 이렇게 세 분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각 주제에 맞는 게스트들을 모시고 대담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제가 요새 항상 생각하는 거 뭐 코로나 블루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 건강. 그다음에 뭐 2, 3월 달에 우리가 대구를 바라봤던 문제. 그다음에 이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난 어떤 불평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뭐 노동과 인권과 관련된 문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조금 코로나와 연관돼서 주요하게 얽혀있는 주제들에 조금 좋은 전문가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나누는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인터뷰 책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대담집 막 이런 거 읽기 힘든 경우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뭐야 그런 게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제가 워낙 지금 삶에 와닿는 거기도 하고 이분들이 최대한 좀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대담에 보통 참여를? 김승섭 교수님. 아. 그 김승섭 교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데 그 뭐 우리 몸이 세계라면 맞아요. 그거 쓰신. 그다음에 중앙대 사회학과 심광영 교수님. 그다음에 그 뉴스톱 대표하고 계신 김준일 선생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분들 계세요. 실제로 현직 교사분들도 나오셔서 대담을 교육을 주제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게 얇고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좀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시대에도 타야 되지만 마스크를 꼭 쓰고 이렇게 보면서 지치지 말아야지 다짐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의 어떤 관점에서 코로나 시대에 대한 다양한 진단들이 이루어지고 의견들이 교환될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급조한 책들도 지금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 선호 씨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급조했다기보다도 정말 살아있는 현장감 있는 그 지금의 이야기가 좀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서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하게 만드네요. 교수님 말씀 너무 공감되는 게 이게 코로나 이후에 막 우리가 좀 알만한 세계적 석학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막 책을 내는데 그래서 막 문명이 엄청나게 바뀔 것처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들여다보면 너무 급조됐다. 너무 아직 내용이 서리걷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당장 우리 주변에서 교사하고 계시는 분, 의사로 방역 현장에 계시는 분 뭐 이런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거대담론보다는 조금 더 제 살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출판계에 북패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계신 충격? 신선한 충격이죠. 센세이션. 부인하지 않아. 동시 유튜브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북패션에 대해서 이 책이라면 이런 책과 이런 패션 괜찮다. 오늘 이제 드디어 슬픈 경계선에서 북패션이 아주 물에 올랐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경계선이 그려진 티를 갖고 왔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진심이 담긴 추천이라 언제까지는 진심이 아니었나요? 그건 아닌데 근데 오늘은 진짜 더 이유가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 작가가 일단 글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늘 하는 말인데. 그쵸. 글을 못 쓰는 작가의 책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왔다. 음악 또 비유 나오나요? 이분은 음악 아니고 다른. 이분은 약간 지적인 느낌인데 근데 약간 막 잘난 척하는 느낌은 아니고 그 좀 약간 따뜻한데 겸손한 지성이다. 네, 약간 따뜻하고 그런데 막 감상적이진 않아요. 막 자기 혼자 막 취해가지고 자기 연민이 강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렇죠, 절대 않고. 근데 또 시선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그런 약간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덮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따뜻함과 뭔가 사치죠.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사실 밑에 보일러를 돌리면서 이불 덮고 있으면 더 그렇게 하죠. 에어컨, 보일러, 이불.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 제목이 슬픈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경계에 있다라는 것. 네. 그럼 이거는 어떤 식인가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 내지는 어떤 경계 사이에 걸쳐 있는 주변인들 맞아요. 그런 보통 의미인가요?
보통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소수민족 같은 얘기. 뭐 미얀마랑 어디 뭐 그런 국경 사이에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오키나와 같은 거기도 약간 미국이랑 일본이랑 사이에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경계에 서 있는 느낌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사실 우리는 동남아시아 하면 그냥 휴양지? 뭐 그런 느낌으로 있고, 뭐 어떤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막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그 지도를 좀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뭐 어떤 나라의 이름이 명확하게 머리에 박히는 느낌? 그래서 이름을 많이 알게 돼요. 다양한 이름들을 많이 알게 되는 책입니다. 한국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 얘기도 나와요. 네. 한국에서 이제 휴전선 우리 휴전선 거기 가서 얘기도 하고, 군사 경계선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내지는 뭐 남북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네. 아니면 남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거나 네. 북쪽에서도 추방됐건데 뭐 남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면 그냥 그 장소 그대로 음. 그 장소가 가진 어떤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목이 가장 있어 보이는 책입니다. 예. 명예부 권력에 관한 사색이라는 책을 저는 골랐어요. 좀 두터워요. 네. 그리고 509쪽이나 되는데 두텁습니다. 510쪽이네요. 510쪽이나 되고 가격도 22,000원으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책이라는 건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두꺼운 책을 보면 그 생각을 하잖아요. 저걸 언제 다 읽어?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바로 포인트라고 봐요. 그게 뭐냐고 하면, 두꺼운 책을 읽는데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린다는 그 책과 보내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책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책이 담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더 길어진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꺼운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책이 너무 얇으면 우리가 금방 읽기 때문에 그 책이 담고 있는 주제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만약에 우리가 2시간 만에 읽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책이 담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2시간이죠. 근데 만약에 그 책을 읽는데 20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 20시간을 그 책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20시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 더 어떤 책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두껍다고 해서 꼭 내가 저 책을 언제 다 읽어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 책이 두꺼우니까 나는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함께 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두께를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진짜 뭐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저는- 가위바위보. 저는 이 탕노어라는 작가가 네.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스타일의 글을 쓰는 작가예요? 설명 잘하셔야 돼. 음악적으로. 저도 처음 읽었어요. 누군지 몰랐던 사람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제목에 끌려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저도 살면서 굉장히 생각하게 되는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책에 이제 3가지가 나오잖아요. 명예, 부, 권력. 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난 저 3가지를 다 가지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 그런 질문 던져볼 수도 있죠. 이 3가지 중에서 나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일까? 하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간헐적으로 이런 주제에 관해서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명예, 부, 권력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순간 내 인생에 있어서 포기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할 때 제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나는 부와는 정말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학자가 공부를 해서 공부한 거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물론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되는 아주 몇몇
세계적인 석학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희귀한 경우에 속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와 멀어진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저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봤죠. 내가 진짜 돈을 좋아하는가? 그게 저한테는 내가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선택하면 안 되겠다. 왜냐? 공부를 해서 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돈은 나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만 있으면 되지 꼭 나는 많은 돈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난 공부를 해도 되겠구나 하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권력과 관련해서는 교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부와 관련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교수가 되면서 과연 교수라고 하는 지위가 나에게 어떤 권력을 가져다 주는가 내지는 교수라는 지위가 어떤 권력을 부여해주는 위치인가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또 하나 저도 생각했던 거는 그거였었죠. 교수라는 직위가 그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지위가 교수라는 지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수라고 하는 지위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위치이지 권력이라는 위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교수가 되는 순간 내 인생에서 저는 어떤 캐리어를 포기했었어야 되냐고 하면 나는 권력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도 포기해야 한다. 교수라는 자리는 절대 권력을 보장해 주거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자리는 아니다. 그 두 가지를 제꼈죠. 그럼 이제 뭐가 남나 내 인생에 있어서 부도 멀리하고 권력도 멀리하면 이제 그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명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점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서점을 왜 열었겠어요? 제가 부를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서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죠. 부라면. 그리고 제가 또 권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권력을 지향한다면 서점도 하지 말았어야 될 일 중 잘못된 선택이죠. 근데 서점을 왜 했느냐? 서점은 명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명예는 그런 거예요. 막 유명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만족. 그건 되게 미묘한 거기 때문에 딱 그것이 어느 거다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건 그런 인간다움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이 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부가 중심이 돼서 부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에 의해서 명예가 좌지우지되고 있기도 한데 과연 한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했을 때 스스로 자기의 삶을 명예롭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질문도가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저는 읽으면서 되게 기뻤어요. 근데 이 책을 쓴 탕로는 굉장히 다독가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의 책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천천히 봐도 되는 책입니다. 급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예, 부, 권력에 관해서 내 인생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5분 생각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몇십 년 동안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내려야 될 게 명과 부와 권력과 나의 인생 사이의 관계일 텐데 저는 이 책을 두껍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겁먹으실 게 아니라 책을 곁에 두고 그리고 이 책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어도 좋지만 그냥 원하는 페이지 그냥 제목 보고 나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예를 들면 소제목이 명예의 독립에 관하여 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는데 요걸 좀 생각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만 읽으셔도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책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읽기 시작했지만 항상 제 곁에 두고 싶은 책 그리고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주제와 관련된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한번 이 책
탁로에서 탁로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어떤 고민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제 인생에 곁에 두고 싶은 책이에요. 매우 강력하게 10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10분이라. 교수님 지금 제일 잘 팔겠다는.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 왜냐하면 이런 짧게 말했는데. 이런 왜냐면 내가 지금 약간 제일 불리한 것 같아서 제일 두껍고 제일 맞아요. 비싸고 그 제목도 우리도 다 평생 무겁잖아요. 곁에 두고 싶다고 합시다. 제 침대 머리 곁에 늘 두고 싶은 책. 슬픈 늘 경계선. 몸과 함께하는 책. 슬픈 무덤의 보고 갈등까지. 웃으려고요. 야, 또 이번 달에도 우리 또 이렇게 각각 다 다른 책들. 표지는 디자인의 일관성은 있긴 하지만 정말 다 다른 책. 저는 에세이, 저는 대담집. 저도 약간 에세이인데 약간 기행문적인 에세이. 만화. 제일 경쟁력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과연 예상을 깨고 네. 제가 1위를 할 수 있을 그치. 것인가. 정말 꼴등을 면해보겠다고 정말 제가 용을 써봤는데요. 한번 그건 다음 달에 보기로 하고 네. 또 보시는 분들에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독자 곁에 미은 미운 서점. 서점.